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이산 랜덤 과정 세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르누이 과정, 두 번째는 개수 과정, 세 번째는 랜덤 워크. 이렇게 세개의 이산 랜덤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베르누이 과정이라는 걸 공부를 해볼게요. 베르누이 과정, 우리 앞에서 랜덤 변수를 배울 때 이산 랜덤 변수 중에서 베르누이 변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분포,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이것을 시간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랜덤 과정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베르누이 과정이다라고 부르려면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르누이 과정은 n번의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하는 거예요. n번의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그 시행은 그 결과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베르누이 변수하고 살짝 다르게 두 개의 값을 쓸 거예요. 베르누이 변수를 배울 때는 1과 0을 사용했지요. 그런데 베르누이 과정에서는 0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은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이라고 분류되는 표본점들은 1에다가 대응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성공은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실패로 분류되는 표본점들은 마이너스 1에 대응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는 마이너스 1이에요. 0이 아니고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을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시행은 베르누이 시행일 거니까 결과는 두 개예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그 모든 시행마다 성공 확률을 P라고 쓸 거예요. P의 값이 특정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P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공부할 때는 P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공 확률은 P라고 쓸 텐데, 이 성공 확률이 시행할 때마다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매 시행마다 같은 성공 확률을 갖는 거예요. 그 값을 P라고 쓴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조건이고요. 네 번째는 모든 시행이 서로 독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각 시행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을 갖는 그런 과정을 베르누이 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반복되는 이 n번이라는 걸 표현하는 이 수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1, 2, 3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산적인 거지요. 그렇다면 이 랜덤 과정은 이산 랜덤 과정인 거지요. 그래서 베르누이 과정이 이산 랜덤 과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베르누이 과정을 이산 랜덤 과정이니까 이렇게 브래킷을 써서 XK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랜덤 변수, 해당 랜덤 변수에 대해서 PMF가 주어져 있겠죠. 그게 베르누이 분포가 되겠죠. 그 PMF는 우리 기호대로 FXK, X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여기 XK는 그 시간이 고정되면 랜덤 변수가 되고요. 그 랜덤 변수가 취하는 값이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XK의 값을 X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PMF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베르누이 분포가 돼야 되니까 이 값, 여기 X지요.
x는 이제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1은 금방 분류한 대로 성공이지요. 그래서 성공 확률 P에 대응시키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실패예요. 그러면 실패 확률 1 마이너스 P에 대응시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베르누이 과정 XK의 PMF도 예,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X가 1이면 P, X가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P.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제 베르누이 과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볼까요? 베르누이 과정 XK의 한 실현이 실현이라고 했으니까 어, 우리는 어떤 표본점이 예, 하나 고정된 거다. 시간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XK의 한 실현이 다음 그림의 수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어진 부분 수열의 확률 이걸 구하고 xk의 평균을 구하고 xk의 분산을 구해라. 자, 그 다음은 주어진 베르누이 과정 xk가 그 성공 확률 p가 2분의 1이라면 그러면 평균 에르고딕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볼까요? 예, xk의 한 실현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K가 1일 때 여기 1이라는 값을 갖네요. K가 2일 때는 역시 1이라는 값을 갖고 3일 때 1, 4일 때 마이너스 1, 5일 때 1 이런 식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수열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항을 써서 예, 첫 번째부터 1,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예, 12개 항을 준 거니까 시간이 12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12개의 시간 1부터 12까지에 대해서 그 값이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 보니까 부분 수열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예, 시간이 3일 때부터 7일 때까지를 준 거네요. 이 전체 수열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가 이제 이 수열, 부분 수열의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시행부터 일곱 번째 시행까지가 있는데, 각 시행은 서로 독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수열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 부분 수열을 수열로 표시해 볼까요? 예, 여기 시간이 3일 때 1이죠? 네, 이렇게 시간이 4일 때는 마이너스 1이죠? 예, 시간이 5일 땐 1이고 6일 때 마이너스 1이고 7일 때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항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런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이 각각의 시행이 세 번째 시행부터 일곱 번째 시행까지 예, 3, 4, 5, 6, 7 예, 이렇게 이 다섯 개 항이 서로 독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확률이라는 것은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시행이 1이 될 확률 곱하기 네 번째 시행이 마이너스 1이 될 확률, 다섯 번째 시행이 1이 될 확률, 예, 여섯 번째 시행이 마이너스 1일 확률, 일곱 번째 시행이 마이너스 1일 확률. 이 확률을 각각 곱하면 예, 전체 A라는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가정을 어떻게 써요? 문제에 어, 이 성공 확률은 예, 주어진 게 없으니까 일단은 P라고 쓰기로 했지요. 그렇다면 1일 확률은 세 번째 항이 1일 확률은 성공 확률 P, 네 번째 예, 마이너스 1이 될 확률은 실패 확률 1 마이너스 P, 다섯 번째가 1이 될 확률은 예, 성공 확률 P, 여섯 번째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은 실패 확률 1 마이너스 P, 일곱 번째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은 역시 실패 확률 1 마이너스 P. 자, 그럼 P가 주어진 건 없으니까 그대로 예, 계산해서 곱하면 돼요. P가 두 번 곱해지고 1-P가 세 번 곱해졌네요. 그럼 A의 확률은 P제곱 곱하기 1-P의 3승.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xk의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듯이 분포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fxkx는 x가 1일 때에는 성공 확률 p,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실패 확률 1-p 이렇게 이산적으로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산적인 값에 대해서 평균 내는 방법을 알죠? 예, 취하는 값하고 그 확률하고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지요. 자, 그럼 값은 두 개니까 항 두 개만 계산하면 되고요. 1하고 1의 확률 p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1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의 확률 1-p를 곱하고 그걸 더하면 되죠. 자, 이제 계산해 보세요. 그럼 p하고 여기 마이너스 1 곱하면 p-1하고 더해지네요. 그럼 2p-1이죠. 그래서 xk의 평균은 2p-1이다. 예,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분산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분산 구하는 공식을 알지요? 예, 분산은 2차 모멘트에서 평균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2차 모멘트가 필요하네요. 평균은 계산해 놨으니까. 2차 모멘트 x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x제곱하고 확률하고 곱하고 다 더하면 돼요. 근데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항 두 개밖에 없어요. 1일 때는 1의 제곱하고 1의 확률 p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의 확률 1-p를 곱하고 그걸 더하면 되죠. 자, 그럼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니까 결국 p하고 1-p하고 두 개 더한 거죠. 두 개 더하면 1이죠. 자, 그래서 2차 모멘트가 1이에요.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해놨으니까 분산을 그냥 계산만 하면 되네요. xk의 분산은 2차 모멘트에서 평균 제곱을 빼주면 돼요. 2차 모멘트 금방 구한 것처럼 1이고요. 평균 2p-1이었으니까 그걸 제곱해서 빼주면 되지요. 네, 제곱해서 빼주면 여기 제곱할 때 1이 있는데 뺄 거니까 앞에 1하고 사라지고 나머지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면 4p 곱하기 1-p네요. 자, 이렇게 분산을 계산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는 P가 2분의 1이 되면 하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준 거예요. 예, P가 2분의 1이 되면 여기 XK가 평균 에르고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평균 에르고딕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예, 무엇을 비교해야 되나요? XK의 평균하고 시간 평균하고 계산해서 비교하셔야 되지요. 자, 그럼 xk의 평균은 조금 전에 2p-1로 구해놨어요.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이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p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0이 되네요. 자, 그래서 p가 2분의 1일 때 xk의 평균은 0이에요. 그럼 시간 평균이 0 나오면 예, 평균 에르고딕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 에르고딕은 아닌 거지요. 그럼 시간 평균이 필요하죠. 자, 그럼 시간 평균은 브래킷 xk. 그런데 시간이 이산적이에요. 그럼 이산적인 시간이니까 이걸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예, 평균 낸 거 2k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가 마이너스 k부터 k 마이너스 1까지 xk 다 더한 거. 예, 이게 이 시간 구간에서의 평균이지요. 그것을 여기 k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관찰하겠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문제를 보세요. K를 무한대로 보낼 텐데,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는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XK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 문제에 보니까 시간이 몇 개밖에 없어요. 1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전체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12개 시간에서 XK를 다 더해가지고 그 시간의 개수 12개니까 12개로 나눠주면 그 전체 시간에서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평균을 내면 이거 다 더한 게 0이네요. 그래서 12로 나눠도 0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시간 평균도 0이 나왔으니까 평균하고 같아졌죠?
그렇다면 xk는 평균 에르고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12개 시간에서 이거 다 더한 게 얼만가라는 걸 다시 한번 앞에서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0인가? 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그럼 첫 번째 시간에는 값이 1이고, 두 번째 시간에 값이 1이고, 세 번째 1이고, 그렇죠? 예, 네 번째는 마이너스 1이고, 다섯 번째가 1, 여섯 번째 마이너스 1, 일곱 번째 마이너스 1, 여덟 번째 1, 아홉 번째 마이너스 1, 열 번째 마이너스 1, 열한 번째 마이너스 1, 열두 번째 1. 그렇죠? 이걸 다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세보세요. 1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세어보면 6번 나오지요.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걸 세어보면 6번 나오지요. 마이너스 1이 6번, 플러스 1이 6번, 그럼 다 더하면 0이죠. 네,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다 더한 게 0이고, 예, 개수로 나눠주면, 시간의 개수 12개로 나눠주면 역시 0이고, 네, 그래서 시간 평균은 이게 K가 무한 들어갈 때 값을 계산하는 거지만, 예, 12개 시간밖에 안 나왔으니까 거기서 평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랜덤 과정은 이제 개수 과정입니다. 자, 개수 과정은 베르누이 과정을 가지고 만들고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베르누이 과정에서 그럼 베르누이 과정이다라고 하면 벌써 이산 랜덤 과정이다라는 게 이제 조금 전에 공부를 한 거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개수 과정도 이산 랜덤 과정이다라는 걸 이제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베르누이 과정에서 시작 시간 1로 정해서 시간 K까지를 살펴서 양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걸 세는 거예요. 양수라는 것은 취하는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1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 마이너스 1은 음수의 개수를 세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양수의 개수니까 1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세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시간 K까지 1부터 K까지 1이 몇 개 있냐? 그걸 세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세는 과정을 개수 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개수 과정, 우리 베르누이 과정을, 주어진 베르누이 과정을 XK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개수 과정은 YK라고 놔볼까요? 그렇다면 YK의 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YK는 시간 1부터 K까지, 예, 이 베르누이 과정에서 1이 몇 개 나왔냐라는 걸 센다고 했죠. 그러니까 1이 몇 개 나왔냐라는 걸 세는 거니까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는 카운트를 안 하면 되고 안 셉니다. 예, 안 세는 거니까 0이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일 때는 카운트를 해야 돼요. 셉니다. 그렇다면 1이 나왔을 때는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개수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자, 그러니까 0이 되었을, 이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는 0을 더해주고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1일 때는 1을 더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xk의 값에 의해서 x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yk는 그냥 0을 더해주는 거고 xk가 플러스 1이 되면 yk는 앞에 있던 값에다가 1을 더하면 돼요. 그런 함수를 생각합니다. 그 함수가 뭘까요? 2분의 xi 플러스 1이죠. 네, 그 역할을 2분의 xi 플러스 1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xi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1 더하면 0이니까 2로 나눠도 0이죠. 그래서 xi가 마이너스 1이면 0이 더해져요. 그렇죠? xi가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거기 1에다 1 더하면 2지요. 그걸 2로 나눠야 1이 되죠. 그래서 1이 더해져요. 자, 그러니까 2분의 xi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계속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가 1일 때부터 k일 때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i가 1일 때부터 k일 때까지
더해주면 되지요. 예, 그래서 개수 과정을 YK라고 하면 YK는 i를 1부터 k까지 움직이면서 2분의 xi 플러스 1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YK는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2분의 xi 플러스 1.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음수의 개수를 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의 개수. 이제 반대죠. 마이너스 1이 되면 하나 더하면 되고, 1이 되면 0을 더하면 되고, 그렇죠? 그런 함수를 만들 거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이번엔 이렇게 더하는 함수가 뭘까요? 2분의, 여기 바꿔서 1 마이너스 xi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뺄 거니까 플러스 1이 돼서 1 더하면 2가 돼서 2로 나누면 1이 되고요. 1일 때는 1에서 1 빼면 0이니까 2로 나눠도 0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음수의 개수를 세는 랜덤 변수가 있다면 i는 1부터 k까지 이제 바꿔서 2분의 1 마이너스 xi 이렇게 더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개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양수의 개수를 세는 것을 개수 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음수의 개수를 세는 것은 그냥 랜덤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개수 과정이 뭐다라는 걸 봤어요.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볼까요? xk의 한 실현이 다음과 같을 때 개수 과정 yk, 친절하게 yk의 식을 주었습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2분의 xi 플러스 1.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경우를 줬네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샘플된 신호 플러스 잡음의 부호가 이 그림과 같다. 자, 그럴 때 개수 과정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개수 과정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양수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1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1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시간에서 1이었으니까 카운트가 돼야 되지요. 그럼 개수 과정은 하나 카운트를 했으니까 1이지요. 근데 두 번째도 1이네요. 그럼 개수 과정은 또 카운트를 해야 돼요. 앞에까지 1이었으니까 하나 더하면 2가 되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다면 카운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까지 더한 게 그대로 유지돼야 되죠. 앞에까지 더한 게 2였죠? 그럼 여기도 2가 되죠. 자, 그런데 네 번째는 다시 1이었어요. 그러면 하나 카운트 돼서 또 올라갑니다. 그럼 2에서 하나 올라가면 3이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니까 카운트 안 해요. 그럼 똑같으니까 그대로 3이지요. 그 다음은 1이니까 다시 하나 카운트해요. 그러면 하나 올라가서 4가 되지요. 그 다음도 1이니까 또 하나 카운트해요. 그러면 하나 또 올라가서 5가 되지요. 그 다음도 1이네요. 마지막에. 그럼 또 하나 카운트 돼서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YK의 그래프를 그리면 1, 2, 2, 3, 3, 4, 5, 6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네요. 자, 어려운 거 없죠?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샘플된 잡음의 부호. 잡음의 부호가 이렇게 그 실현이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YK 개수 과정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은 거예요. 자, 역시 카운트만 하면 됩니다. 1이 몇 개인지만 세면 돼요. 그렇죠? 첫 번째 1이네요. 그럼 하나 카운트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네요. 카운트 안 하니까 그대로 1이에요. 세 번째도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카운트 안 해요. 역시 그대로 1이에요. 근데 네 번째는 1이에요. 그럼 카운트 해야 되니까 이제 하나 올라가야 돼요. 2예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2예요. 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2예요. 그 다음은 1이니까 하나 카운트해서 올라가요. 3이에요. 그 다음 1이니까 또 하나 올라가요. 카운트하면 4예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니까 카운트 안 해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4예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YK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연습해 봤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베르누이 과정 XK에 대한 개수 과정 YK가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2분의 xi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다.
시간 K에서 이제 시간을 K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YK가 N이 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YK가 뭐지요? 시간 1부터 시간 K까지 양수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값은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1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1의 개수를 셌더니 N이다라는 거죠. 그럴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 K에서 YK가 N이다, 1이 N개 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다면 나머지가 몇 개예요? 시간 K까지는 1부터 K까지니까 K개 항이 있는 거예요. K개 중에서 N개는 1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라는 것은 K-N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K-N개는 나머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자, 그렇다면 1은 n개 있고 마이너스 1은 k-n개 있는 그런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1부터 k까지 k개 중에서 1이 n개 있다? 1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몇 개 성공한 거예요? n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k개 중에서 n개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갑니다. 네. 이항 분포. 금방 얘기한 것처럼 YK가 N이 될 확률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K개 중에서 N개 성공할 확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항 분포 알고 있죠? K개 중에서 N개 성공이니까 K 컨비네이션 N 곱하고요. 표본점의 개수. 예, 성공은 N개니까 성공 확률 P가 N번 곱해지고요. 그럼 나머지는 실패인데 나머지라는 것은 K개 중에서 N개를 뺀 나머지니까 K-N개 그게 실패니까 실패 확률 1-P가 K-N번 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에서는 이제 전부 0이다라고 쓰면 되는데 n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있어요? n이라는 것은 k개 중에서 성공한 개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k개 중에서 성공을 하나도 못하면 n은 0일 거고 k개 중에서 성공을 많이 해봐야 전체가 다 성공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k개를 넘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제일 많을 때는 k개 전체를 다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성공한 이 개수는 0부터 K까지만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에서는 분포가 0이 됩니다. 예, 그리고 확률은 이렇게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K개 중에서 N개 성공할 확률.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랜덤 과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랜덤 워크예요. 랜덤 워크. 랜덤 보행이라고도 합니다. 랜덤 워크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마찬가지로 랜덤 워크도 베르누이 과정을 가지고 만들어요. 베르누이 과정을 BK라고 할게요. 그럴 때 BK를 가지고 만든 랜덤 워크, 그 랜덤 워크를 XK라고 써볼게요. 그럼 XK는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XK는 X0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BI, K는 0보다 커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시간 I에서의 베르누이 과정 BI가 주어지는 거죠. 그걸 I를 1부터 K까지, 시간 1에서 시간 K까지 이걸 다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과정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더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배웠던 개수 과정은 1일 때만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랜덤 워크는 마이너스 1도 그냥 그대로 값을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시작하는 점이 있어요. X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랜덤 워크를 X0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0는 이 랜덤 워크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출발점이 있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출발해서, 베르누이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값을 다 더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1이면 1을 더하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더하고, 이렇게 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랜덤 워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4번 보세요. x0가 0일 때 출발점이 0인 거죠.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그럴 때 베르누이 과정 BK에 대해서 랜덤 워크 XK를 평균 분산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정의했던 걸 알고 있어야 되지요. 랜덤 워크 XK는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어요? XK는 출발점 X0 플러스 그 다음 베르누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값을 1부터 K까지 다 더한 거.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BI. 그렇죠. 자, 근데 문제의 출발점 어디라고요? 원점. 그렇다면 더해질 필요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부터 K까지 그냥 BI를 다 더한 거다. 이렇게 랜덤 워크를 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랜덤 워크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봅니다. 평균, 랜덤 워크 XK의 평균은 XK가 금방 봤더니 출발점이 0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BI 더한 것의 평균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평균의 성질, 이렇게 시그마에 대해서 풀리지요. 그러니까 BI의 평균을 계산해 가지고 이 K개 BI의 평균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필요한 게 BI의 평균입니다. 근데 조금 전 문제에서 BI의 평균 구해놨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BI의 평균은 2P-1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2P-1이니까 I하고 관계없이 전부 같은 평균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I가 1부터 K까지 움직여도 I가 1일 때도 B1의 평균 2P-1, I가 2일 때 B2의 평균도 2P-1, I가 K일 때 BK의 평균도 2P-1. 그렇죠? 그렇다면 다 똑같은 값을 갖고 있으니까 2P-1이 몇 번 더해져요? K번 더해지죠? 2P-1을 K번 더한 거니까 2P-1에 K를 곱한 값이죠. 자, 이렇게 해서 BI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BI의 평균을 이용해서 XK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XK의 평균, 랜덤워크의 평균은 K 곱하기 2P-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분산도 구해볼까요? XK의 분산을 계산해야 되는데, XK가 여기 출발점이 0이니까, BI를 K개 더한 것이에요. 그럼 이 K개 더한 것의 분산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된 것의 분산을 계산하면, 먼저 각각의 분산이 더해지지요. 그리고 거기에 두 배의 코베리언스가 이 서로 다른 것들마다 공분산 계산해서 두 배 한 거, 그걸 다 더한 값이 여기 계산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BI는 서로 독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시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독립이면 공분산이 얼마가 되나요? 0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공분산 파트는 더할 필요 없이 사라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분산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I의 분산만 I가 1부터 K까지 움직이면서 더해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역시 앞에서 우리 BI의 분산도 계산했어요. BI의 분산 얼마였지요? 4P 곱하기 1-P였어요. 그러면 I가 1일 때도 B1의 분산 4P 곱하기 1-P, I가 K일 때도 BK의 분산 4P 곱하기 1-P. 그럼 역시 이번에는 4P 곱하기 1-P가 K번 더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걸 K번 더하면 4P 곱하기 1-P 곱하기 K. 그렇죠? 네, 이렇게 XK의 분산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랜덤 워크 XK에 대해서 평균 분산을 구해봤어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네,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5번 보세요. 베르누이 과정 BK의 한 실현이 다음과 같을 때 랜덤 워크 XK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단 X0는 제로다. 출발점을 0으로 줬죠. 자, 가볼까요? 여기 베르누이 과정 BK의 하나의 실현,
하나의 실현이다라는 것은 시간의 함수, 표본점이 고정되었을 때 시간의 함수. 그렇죠? 그게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렇죠? 시간이 1, 2, 3 이렇게 쭉 계속됩니다. 그럼 그림에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개가 주어진 거네요. 그렇죠? 베르노이 과정 BK의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그럴 때 랜덤 워크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으니까 랜덤 워크는 이 베르노이 과정에서 주어져 있는 값을 1이면 1을 더하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더하고 처음부터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시작점은 0이었으니까 그냥 B1부터 해서 쭉 더해 나가면 됩니다. 가볼까요? 그럼 첫 번째는 1이었으니까 1을 더하면 1. 두 번째는 또 1이었네요. 그럼 앞에 1이었으니까 거기다 1을 또 더해요. 그러면 2. 세 번째도 1이네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값이 2였으니까 또 더하면 3. 네 번째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앞에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할 거니까 하나 작아져요. 그래서 2가 되네요. 그 다음 1이니까 다시 늘어나서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하나 줄어서 2. 그 다음도 마이너스 1이니까 또 하나 줄어서 1. 그 다음은 1이니까 다시 하나 늘어서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하나 줄어서 1.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니까 또 하나 줄어서 0. 출발점으로 와버렸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니까 또 하나 줄어서 마이너스 1. 뒤로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 1이니까 다시 하나 더해서 0. 결국은 이 12개 시간에 대해서 더하니까 그냥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원점으로 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랜덤 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